여러분, 요즘 북한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탈북 트렌드 뭔지 아십니까? 아, 이거 누구 같은데? 바로 탈북기를 떠나기 전 나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점을 보는 게 대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운명을 누군가가 미리 예언해 준다면, 그리고 그 말이 딱딱 들어맞는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까요? 과연 누굴지 노래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우리 김일중 씨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래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지만 준혁이는 꼭 이기고 싶어. 자, 소개해드리죠. 한복 입고 앉아있는 자태부터 남다른 이분. 누가? 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의 계시를 받은 곳, 신내림의 징조를 처음 느낀 곳이 대박. 바로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길, 몽골 사막 한가운데에서라고 합니다. 잘 맞춘다는 그 특기. 그렇죠. 누구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 성향이 어떻고 가는 어디가 있어 가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안타깝고 올해 5월 달에 봉숭아 나무 가지에 귀신이 들락날락 하더다. 5월 달에 정말 우리 집 찾아온 거예요. 그 딸이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아이고. 북한에서 이런 점 같은 걸 좀 많이 봐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종교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거의 보게 되면 90% 이상이 다 이렇게 점쟁이들, 뭐 미신쟁이들 이런 데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서는 오직 장군님만 믿고 당정책대로 따라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계속 미신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 보안소에서도 북한 여기 그 한국으로 말하면 경찰서죠. 보안소에서도 주관하는 선전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반드시 빠지다니 이런 현상을 없앱시다. 비사유주의 행동. 이래가지고 이 반드시 이 미신 행위를 없앱시다 이런 선전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비주의 내 나라에서 어머 영철이 엄마 오랜만이다. 야 근데 그 집 신랑이 승진했다면서 승진하는 비결이 뭐가 말 좀 해주라. 그거는 딱 비밀은 있는데 자 말 좀 해줘 하니까 유명한 좀 미신쟁이 집에 갔더니 거기서 뭔가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바로 승진이 됐지 뭐야. 그러나 엄마 나도 가야 되겠다. 잠깐만 딱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노래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내적에 무슨 미신이란 말인가. 사람을 모여놓고 했었어요. 잘한다, 1인공. 얼마나 공연을 잘했으면 앞에 계신 분들도 웃고 있었어. 웬만하면 어우 잘해 그럴 텐데 뭐라고 안 하시고. 전 보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2017년에 이거 방침이 떨어졌거든요. 이 미신 행위를 다 없애라고. 맞아. 그래도 뭐 없애라 방침은 떨어져도 뭐 사람들이 가만가만 다 봐요. 중보가 있어. 저도 여기 탈북하기 전에 좀 부류장에서 전 봤거든요. 부류장. 그게 저 한방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좀 아파가지고 제가 좀 많이 돌봐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점쟁이인데 제 팔자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봐주는데 출소에 나오면 3개월 만에 제가 날아가는 새라고 하면서 여기 이 땅을 뜬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 근데 제가 실제 3개월 만에 출소에 나가지고 여기 3개월 만에 저를 왔거든요. 3개월 만에? 네, 3개월.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 나도 가고 싶다. 올라가야 돼요. 네, 어디 갔지? 전화 통화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근데 기분이 어땠어요? 그 나중에 여기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고 막 소름 끼쳐요. 그치. 너무 딱딱 들어맞으니까. 그치. 희진 씨는 어때요? 이게 평양에서도 점을 볼까요? 네, 평양에서 권한의 행군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는 장사도 너무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미신쟁이라고 하거든요. 점쟁이라고 안 하고 북한은. 그래서 미신쟁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그때부터는 시장만 걸어가면 뭐 관상이 저은데요. 점 한번 안 볼래요?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호객행위들. 그리고 평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화처럼 내려오는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설날이나 명절 되면 대동강에 가서 동전이나 던을 거스레 그냥 던지면서 서원 비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어요. 미신쟁이들의 말을 듣고. 아니 근데 그 미신을 찾아가서 보잖아요. 근데 미신 몰라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시골에 살면 특히 군인 사택에 살면 미신을 접할 기회가 많이 맞아. 없거든요. 근데 옆 밖으로 오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옆 밖으로 오면 옛날에는 대박으로 했어요. 엿을 1kg 주면 뭐 강냉이를 5대박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1kg 주고 우리가 5대박 이게 엄마가 뜨고 있는데 옆에 앉더니 야, 그 아줌이는 얼굴 상이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말을 자기가 먼저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대박으로 담고 있는데 슬슬 자꾸 귀에다가 불어대는 게 살짝 이렇게 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릴 때인데도. 그러면서 엿을 또 탁 깨줘요. 그러면서 엿 하나 탁 주면서 야, 그 아줌이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남편이 이렇게 군인인데 어느 직급이에요? 하면서 슬슬 이렇게 꼬드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때 내가 봤을 때 더 대박을 더 주고 봤던 기억도 있거든요. 네. 찾아다니면서 봐줬던 그래요? 거예요. 방문. 야, 이게 확실히 점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이만갑 식구들이 아주 그냥 귀가 솔깃해지고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예, 오늘 그러니까 나오신 분이 이제 무속인 두 분의 역술인 한 분 계신 거잖아요. 우리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에도 정말 북한 주민들도 점을 많이 봐요. 실제로. 예, 많이 봅니다. 네. 저희 언니가 영안 이제 무당이었으니까 간부들도 많이 보고 일반인들도 많이 봤어요. 네. 국경 연선이 아니고 함경도 쪽이라서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어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돈 많은 간부들밖에 올 수가 없었어요. 네, 우리 마을 쪽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 뭐 죽먹을 돈 뒀는데 와서 돈 내고 볼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간부들만 와서 보고 했는데 간부들은 와서 이틀씩 기다리다가 보고 가곤 했어요. 오호. 네, 그랬었거든요. 미래가 좀 걱정도 되고 네, 예. 내가 잘 될 거냐 아니면 이번에 모가지가 날아갈 거냐 예.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북한에서 이렇게 점을 단속한다는 건 그만큼 점을 많이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북한에서 미신을 믿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나요? 북한에는 신당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는 이렇게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불사단지나 하늘의 촌을 받은 단지가 있어요. 신주단지를 높은 법당에 올려놓고 구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집안에서 대대로 무속인이었다면 신주단지는 있습니다. 그 집안에. 그런데 이것을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집이 무조건 무속인 집이라면 그 집이 동네에서는 다 알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거는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주단지를 없애든지 아니면 내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점점 신기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너무 학대가 강해요. 예. 네, 저는요 사주책이 이제 공부를 한 사주책이 있었는데 언제든 뭐 들어와서 집을 수색하면 그게 나오면 나는 감옥행이니까 그걸 항상 김치움 파서 김치움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사책을 건사하고 올라가면 꺼내서 계산해서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했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제 다리 저는 여자 한 분이 이제 보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잘 보나 보자 해서 보러 갔었어요, 집에 한번. 네. 오, 라이벌 업체. 염탐. 보러 갔더니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누가 꼬장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을 간 거예요. 그분이. 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다 봐주고 살았죠. 아니 그런 거 보는 라이벌 사람들은- 업체 신고는 보통 라이벌 업체가 하죠. 절대 안 해요. 난 그 여자가 잘 본다고 그래서 있는 것만 알았지 얼마나 잘 보나 보자 가보니까 어느새 잡혀간 거예요. 근데 예지 씨 이거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소문 나도 잘 못 봐주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뒤에서 꼬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기꾼인데 저거 잡아가라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지 않고는 버티지를 못해요. 그렇구나. 네. 일단은 그 북한에서는 해마다 중범죄들 몇 개씩 모아가지고 절대로 이런 행위들은 하지 말 때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를 하는데 포고문에 주로 등장하는 게 이런 미신행위 그리고 뭐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미신행위는 늘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걸 조금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북한의 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잖아요. 10대 원칙의 가장 핵심이 유일사상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건데 네. 미신행위는 그 유일사상 체계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는 굉장히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범죄 중 하나죠. 아니 근데
김일성 장군이 무슨 4살 때 말 탔다던가 아니면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든가 88 끓는 솥을 이마에 얹고 산을 넘었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미신으로 생각은 안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신으로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정말 있는 얘기라고 진짜인 줄 보고 하고 네. 약간 작가들 글빨이 좋다 보니까 그대로 믿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그 진짜인 줄 알았죠.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냥 세뇌 교육을 받으니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 항상 그렇게 살아온 거죠. 야,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심한 처벌을 받잖아요. 심지어 범죄라고까지. 그럼 북한에서는 무속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범죄인데. 북한의 신은 무물통신으로 들어와요. 그냥 강하게 내가 아픔이 있다던가 신병을 앓는다는 걸 모르요. 약간 머리가 이렇게 아프든지 뭐 이게 몸이 막 상처가 나든지 집안에 뭐 우환이 있든지. 근데는 한국하고 북한의 차이는 한국은 내린 것이 있죠. 신기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강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신기가 있다 하면은 내린 것으로 해가지고 신을 받는 기가 있어요. 그래서 12신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불리게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하고 한국의 차이가 그렇게 또 달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 보면 뭐 애기 동자도 있고 있어요. 선녀 있고 뭐 네. 누구는 또 메가더를 앞에다가 이렇게 다는 사람이 있어요. 인천에 가면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인형으로. 그래, 12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북한에서는 그런 신은 못 모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 개념도 없는 거예요?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오면은 그냥 앉아서 얘기합니다. 본인이 앉아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체리나 씨는 아까 소개하실 때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말 한 말이 맞아서 그랬다고. 지금도 갑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툭 하셔도 돼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친엄마 우리 있으세요?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 네. 친엄마가 있어요? 네. 한국에서 아예 네, 한국에서 신내림을 받으면서 신엄마를 알게 됐고 북한에서는 그 신내림에 대해서 아예 전혀 몰랐어요. 북한은 없어요 그런 게. 신내림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신내림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신내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 내가 신내림 받았다 해서 그걸 내가 활용을 하면은 붙잡혀 가기 때문에 알면서 모르면서 조상들이 이미 전에 했다면 그걸 묵묵히 감수하면서 알으면서 서서히 봐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신내림 내렸다 해서 뭐 그 구슬 차리고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북한에서는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뭔가 사주만 봐주는 게 아니라 치료도 해요. 네, 치료도 많이 해요. 침도 넣고. 그리고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그게 신병이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해서 그런 전쟁이들이 또 침도 놔주고 뜸도 놔줘가지고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만물박사네. 특히 북한은 의료 시스템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저 두 명은 신났어. 지금 저 두 명은 지금 할 말 너무 많아. 저 두 명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을 거야. 아니 진짜 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진짜 미치겠죠? 이게 간지러워 죽겠어요. 아니 두 사람은 솔직히 나도 신 좀 받을 걸 이런 마음. 같아요. 신 받으면 대박 날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박혜준 씨, 네. 오늘 점 관련해서 오신 세 분 중에 네. 뭔가 기운이 좋은 분, 앞에 한복 입으신 분, 앞에 한복 입으신 분. 네. 봐봐 이래서 한복 입어야 된다 이거. 왜 양장 입고 왔어요? 아니에요. 한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눈에 벌써 도끼가 있어요. 뒤에 앉아서 뭐 아프잖아. 나는 체리나 씨가 지금 아니 그런 걸 보는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의 눈이 범상치 않아요. 언니 편견이야.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지치부리하거나 무섭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눈빛이 뭐라 말도 좀 이상하게 하게 되면 더 믿게 돼요. 어쨌든 아니 진짜 나를 봐준 두 분은 따로 인터뷰를 따로 따. 7살인데 아니, 저 있잖아요. 초등학교 3년이면 천만 원 온다고 했잖아요. 너무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요, 다 칠 수 있어요. 야, 너 그거 벗어야 된다. 내가 태워줄게. 아니 북한에서 지금 아니 잠시만. 자매님, 지금 현재 자매님, 북한에서 자매님 저한테 교회 다니신다고 몇 번을 그랬어요? 자매님 저한테 교회 다니신다고 몇 번을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만 한 군데서 본 게 아니고 좀 한 5군데 정도를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의심 많았구나. 네, 그 중에서 맞지. 좀 우리
친구놈의 할머니가 점을 잘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점을 잘 봤는데 아침마다. 염색하는 거. 하트로. 네, 그게 저 생년월일 치고 저 연도를 쳐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미래 예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보고. 5월 네, 그렇게 중얼중얼하는 거 하는데 네, 엄청 재밌어요. 술 먹는다. 일자 나오면 사랑이 온다. 아니 저희도 선수들도 어느 훈련이 잘 된다 안 된다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주패를 옆에 두고 자거든요. 이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투표죠. 아 오늘 나 상태 좋다. 아니 그 컨디션을 본인이 알지. 그러니까 5월 8일을 치고 이렇게 했어요 저희도. 맞아. 이런 거 많이 했어. 저희도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주패를 치면 내일 모레는 떡 먹을 수 있겠네. 뭐 고기를 몇 번만 자면 우리 고기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봤어요. 고기는 뭔데? 빨간 12드럼 먹을 거고. 아니 뭐 트럼프 카드로 보는 거야. 트럼프 카드를 봐요. 미국 그렇게 싫어하면서 트럼프 카드로 저거. 완전 좋아요. 완전 최고. 따왕쏘왕. 저 예주 씨, 그저 북한에서 그 점 받으면 복채는 얼마를 받아요? 강냉이 5kg씩 받죠. 네, 그 정도 받고 또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은 뭐 쌀 1kg, 2kg 가져오고 간부들은 뭐 그 2배, 3배, 10배도 가져올 수 있고 20배도 가져올 수 있고 간부들은 그 비밀을 보장해 달라는 그 값인 거죠. 우리 집에 왔던 그 할머니는 갔을 때마다 휘발유 아니면 항공 석유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엄청 돈이 잘. 비싸고 달라 근데야 그 집은. 저는 이렇게 한 번에 갈 때마다 저 북한 돈으로 5만 원씩 줬어요. 4,000원. 네, 4,000원 경우. 한국 돈 4,000원 정도. 지금 가격을 듣고 좀 놀랐는데 평양은 보통 한 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달러짜리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봐주는 게 많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급수에 따라서 막 2장 줄 때도 있고 3장 줄 때도 있고. 네. 근데 우리 희진 씨도 유럽 나갔었잖아요. 어떻게 평양에서 유럽 갈 때 어떻게 점 보고 떠났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평양에 되게 유명한 점집이 되게 소문났는데 장애인 분이 하시는 점집인데 아까 준영이가 말한 것처럼 막 100불 뭐 한 장, 2장, 3장 이런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점집에 가겠다고 간부들이 막 예약을 하거든 못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근데 그분을 우연히 제가 지하철에서 봤었는데 진짜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옆에 엄청 잘생기신 버디가드까지 딱 두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연예인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하거든요. 야, 저 여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인력거 끌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장애인들은 원래 솔직히 북한에서 잘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장애인들 속에서 간부들이 함부로 못하고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죄가 된다. 이러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진짜 영웅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엘리트처럼 사는 사람을 봤었어요. 와. 제 탈북 날짜를 잡아준 애가 있는데 이라고 이름도 이제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걔가 저보다 나이 한참 어렸거든요. 근데 걔가 너무나도 잘 보다 보니까 여러 번 잡혀갔었어요. 잡혀갔는데 그 보안소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 도둑을 못 잡는 게 큰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얘한테다가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누가 도둑놈인지 진짜 도둑놈인지 이 용의자 중에 네가 잡아내라 해서 얘가 잡았어요. 네, 그래서 걔가 그 잡아낸 대가로 얘가 풀려 나오게 됐어요. 이 그 점쟁이들을 막 무적중 하지만 진짜 잘 보는 애들은요 보안소나 부여부에서 얘를 또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탈북할 때 걔는 누나 이날에 딱 떠나게 되면 무조건 안전하게 가는데 그래도 더 안전하게 가려게 되면 방토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뭘 하면 되니까 누나가 그래도 입는 옷 중에서 아끼지 말고 제일 아끼는 옷으로 한 벌을 아래로 해가지고 꼭 그거를 내놔야 된다. 그래서 누나의 그 몸 이렇게 닿았던 옷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해서 자기가 태워가지고 뭘 한대요. 그래, 내 일단 난 갈 거니까. 그래서 걔를 딱 벗어주고 그다음에 한국에 온 다음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그리고 꽃필필 하는 애도 돈 잘 버니까 여자친구 이쁜 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길을 지나가다 봤는데 걔 여자친구가 지 옷을 입고 갔대. 나눠 쓰는구나. 여자친구 주려고 준 거야? 근데 이 북한은 이제 점도 몰래 봐주는데 사실 이제 우리 남한에서는 가끔 굿이라는 걸 하는데 굿하는 건 막 꽹가리 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꽹가리 치면 잡아가기. 우리는 뭐 그런 게가 생선, 없어요. 쌀, 고기 거기다 식칼을 요구해요. 그다음 불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던지는데 칼이 다시 냄비를 날아오는 데가 있어요. 진짜 아니 진짜 그렇게 날아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칼을 딱 내가
조준하는 데를 던지면은 정확히가 맞으면은 아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게 잘 풀린다. 다시 돌아오면은 며칠 뒤에 다시 해야 된다. 그래. 아니, 다시 돌아오면 저는 진짜 죽어.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자매님 오늘 아니 근데 저 한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했어요. 왜 먹고 살자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혁수군에게 좀 여쭤봐요. 뭐 본 거 있어요? 방토라는 거 해봤는데 방토. 저 친구랑 할머니가 잘 되려면 이렇게 방토라는 거 하라는데 진짜 이게 한국에서 뭐 굿이라고 근데 이게 전혀 틀리거든요. 그 시키는 게 이제 고기에 그다음에 쌀에 그다음 뭐 돈에 네 그다음 제 속옷에 그다음 왼쪽 발톱을 깎아서 엮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밤 12시 만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걸 불태워놨거든요. 혼자. 네. 근데 그게 제가 무섭고 그다음 그거 또 사자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해야나 말아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괜히 찜찜하고 그래가지고 없는 돈을 팔아서 했어요. 뭐 작도 안 타요? 잔치하고. 아, 작두는 소밥 썰을 때 쓰는 게 작두지. 뭐 그거 사람 맨발 벗고 올라가니. 그럼 혹시 그 최영애 씨 언니분이 북한에서 유명한 무속인이셨잖아요. 예. 혹시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북한에서는 이렇게 깽가리라든가 막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막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푹 치면서. 간단한 거예요. 너는 오늘 뭐 상문이 끼고 집에 안 좋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네가 집에서 뭐 사과 몇 개 뭐 이런 거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집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조상제를 지냅니다. 미신을 종시를 안 해도 이런 제를 지낸 거는 의심을 안 해요. 그 집에서 아 누가 죽었으니까 제사를 하겠지. 그러는데 언니가 이렇게 가면은 그 집에서 준비하시잖아요. 여기 가지 여러 가지 음식을 하죠. 거기는 크게를 안 해요. 여기처럼 막 30시간 막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문을 걸어요. 여기 상문이 있으면 뭐 상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칼 가지고 식칼 가지고 후요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후요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음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눕혀놓고 팍 쏟아버려요. 왜? 액을 다 쫓아버린다고. 귀신이 다 먹고 가라고. 그 사람한테 둘러붙지 말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그 방토해서 이제 그 도시락에다가 막 여러 가지 반찬 넣어가지고 그거를 막 화장실 안에 그러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막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먹었는데 빼서. 네. 어머야. 아 왜냐면 나 근데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였던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옛날에 뭐 제사 끝나고 그렇죠. 그냥 뭐 이러면 몰랐으니까. 아무튼 뭐 탈북하기 전에 점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방토도 해보고 뭐 얘기 들어보면 네. 북한 당국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지만 그렇지.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그 미신에 의존하고 점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우리 최영애 씨는 예. 언니가 무속인이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집안 대대로 무속인 집안인 거예요? 언니도 그랬고 아버지도 신기가 있었어요. 얘네가 예,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경남도 함흥에서 군사동부 여기서 다 하시니까 군사동부장이 하셨어요. 사람짜리 했구나. 지점장 하셨어요. 군사 동원부 부장은 부장이라면 어떤 여기 말하면 병부청 대장학과 갔을 거예요. 신병모 집안인 거. 예. 그래서 저희 집도 어떻게 보면 부자 소율에서 제일 잘 사는 집으로 이렇게 또 됐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군사동부 부장을 하시면서 신간물이 있었지만 그 근 생활을 하면서 그걸 누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을 꺾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그 대신 받았는데 언니가 하시는 말이 아버지가 큰 범이었다면 자기는 작은 범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아버지가 큰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탈북돼서 이렇게 올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너는 북쪽으로 있으면 무조건 잡혀 나온다. 또 잡혀 나온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남쪽으로 가야지 너는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말씀을 제가
그렇게 크게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도 신기가 있으시고 나의 앞을 예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야, 네, 네. 남쪽으로 가라고 했다. 네. 좀 일찍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일찍 얘기해 줬으면 예. 제가 편안하게 또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그때 제가 2년 전에 제가 북송을 당하셨어요. 북송을 이렇게 당했는데 이게 꼬이다 나머지 김정일이 거기가 시범금이 내린 거예요. 월북에 한 사람들 무조건 다 잡아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55 단련대로 갔어요. 55 단련대 가서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아이고야. 예. 근데 언니가 들어간 거야. 그 단련대로. 왜? 하는데 그래서 아니 언니 웬일이야 왜 들어왔어 하니까 나 누가 밀고해서 들어왔대. 왜 하니까 그때 저는 잡힐 때 언니가 무당인 줄 몰랐어요. 잡힌 다음에 알았어요. 그 단련대에 와서 언니가 무당인 줄을. 언니분이 얼마나 용했길래 그냥 밀고를 한 게 아마 다른 점쟁이가 고발한 거죠? 언니가는 누구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 성향이 어떻고 가는 어디가 있어 가는 안 돼. 앉아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너무 잘 맞히신 거예요. 예, 소름 끼치도록 너무 잘 맞춰가지고 순 고위급 간부들만 보셨어요. 그게 간부들 있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단련대에 가셔서 우리가 그게 단련대 생활을 여기서 다 얘기를 했지만 생활이가 힘듭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하고 생활 수행을 하는데 언니는 편안하게 지내신 거예요. 거기서 일하러 나가면 그 간부들이 너 여기로 와. 여기 와서 좀 일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우는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밥이라든가 그 서너 숟갈 먹을 거 언니는 그저 꽉꽉 눌러서 한 덩어리 주고 왜? 봐줬으니까 선생님 얘기를 하거든요. 왠지 잘해줘야 될 거. 네, 잘해줘. 게다가 시래기 그 국 있잖아. 소금국에 맑은 국이라 그냥 밥을 빨아서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대해가지고 언니는 그 안에서도 우대 받았어. 그랬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북한에서 이제 점을 보면 불법이니까 잡힌 건데 특별 대접을 받았다. 네. 북한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거기서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각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나 거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감수들이 세게 봐주거든요. 세게 봐서. 네, 세게 이게 봐서? 계속 이렇게 일할 때랑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봐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술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뭐 꽂힌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서 근데 그건 들어가서 뭐 하는지는 비밀이에요. 아니, 북한은 불법 아닌 일이 없어요. 궁금한 게 지금 옆에 감옥 가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감옥 갔다 온 분들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 감옥 가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네. 너무 궁금해. 그죠? 내가 감옥 가는 건 모르는 모를 거죠? 때가 있어요. 근데 꿈으로 열봉을 주는데 그때는 늦었지. 내가 신가불이 아닌 이상 네. 그걸 안 믿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다 예지몽이었고 그런 게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다 전조주상인 거 모르니까 그냥 그치. 스쳐 지나가는 거죠. 노동 단련대예요. 근데 세탕죄 걸릴 때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교화소 가냐면 가야 돼. 교도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요. 근데 워낙에 잘 버는 사람들은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잘 버는 사람 자꾸 사람들이 오니까 아예 자기 동네에서 안 보고 원정을 다녀요. 근데 원정을 가는데 내가 너 한 사람 때문에 가기는 어렵다. 거리가 머니까 1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해놔라. 그렇게 한 조건으로 가서 보고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 사람들. 맞아. 그 단련대에 있는 경비대들은 대체 무슨 점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거 볼 수가 없는데 자기 인생이 궁금한 그렇지. 거예요. 그럼. 누구나 궁금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려나. 하사관들은 8년, 10년만 하면 나가야 돼요, 일반인으로. 그러니까 자기 미래가 어떻게 보면 북한 시대 때 암묵한 거예요. 그럼. 그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중급을 될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일반인으로 나갔을 때 어떤 직업에서 어떤 사람으로 되겠냐,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간부들은 궁금한 게 없어. 내가 숭신까지 됐으니까. 그렇지. 자식들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자식, 그 다음 우리 자식 결혼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니? 돈 많은 사람 만나니? 아니면 어떤 사람 만나서 그렇지. 하겠니? 내가 이렇게 비리를 했는데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니? 이런 거. 우리보다 예측이 더 불가능한 미래니까. 불가능한 미래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국이랑 북한이 보면 미래는 똑같아요. 직업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똑같은 일맥상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도 몇 번 있죠. 잘
맞을 때도 있고 또 잘 못 맞출 때도 있는데. 나 갑자기 우리 은혜 누나가 그래 점 봐줬잖아요 저를. 얼마 전에 점을 봐줬다고? 생년월일 뭐 같이 궁금한 게 있다고 주말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나의 생년월일하고 태어난 일시를 물어봐. 점쟁이구나. 알려줬어 그랬더니 40살 나 이런 얘기 가만히 있어. 방송에서 해도 되나? 너 이거 얘기하면 없어지는 거야. 저는 저 미녀 가수가 저랑 연애할 때 이제 한번 다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한번 보러 갔대. 그래갖고 저한테 그 생년월일 물어보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 사람을 과연 계속 만나야 되느냐. 그래서 봤는데 이 남자는 여복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갖고 만약에 당신이 이 남자랑 헤어지면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결혼한 거야. 더 좋은 여자 만나는 꼴을 몽골 사막 한가운데서 뭐 어떤 신의 기운을 받았다라고요? 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신의 기운을 받기는 북송대 가서 다시 탈북을 하면서 네. 몽골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 올 때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꾼데 파티가 너무 꽃파티인 거예요. 꽃파티인데서 거기서 제가 자유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네. 그래. 한국 가기 전에 이 기쁨까지 꿨으니 내가 죽지 않은 건 살 것이다. 꼭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을 이렇게 오면서 봤는데 그 꿈이가 맞았어. 진짜 편안하게 봤어요. 편안하게 오고 근데 제가 철조망을 넘을 때 몽골로 왔잖아요. 네. 철조망도 50m 때 경찰이 따라붙었어요. 경찰이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추격이다 경찰이다 하는 바람에 짐이 모이고 다 버리고 살아야 돼. 그냥 죽으라고 다니는데 그게 50m인데 그게 왜 그렇게 멀어 보이는지 몰라. 그게 이제 철조망이 2m예요. 그 초인간적 힘이 어떻게 해서 2m를 뛰어서 올라가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8명 팀이 되는데 옆에 벌새가 없는 거라. 그래서 막 돼가지고 가니까 몽골 땅이 온 거예요. 그게 보니까 사람들 다 와 있어. 야, 우리 여기서 성공했다. 내가 그 꿈이 맞았네. 아, 나는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꿈. 말 그대로 예지몽을 꾼 거네요. 예지몽을 꿨죠. 그러면 그 다음에 꿈꾸는 징조는 두 번째 뭐예요? 꿈 꾼 것도 제가 모든 기가 이게 탈북하면서 이렇게 신령한 기운이 있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때는 내가 뭐 신기가 있고 뭐 그런 걸 한 번도 뭐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면 야, 너는 될 것 같아. 너 한국 가면 성공해. 너는 안 돼. 야, 너 큰일 나. 뭐 그런 말을 막 했거든요. 그 몽골이라는 데가 지금 말로는 편하게 오시다고 하지만 사실 탈북 루트 중에 가장 지옥같이 힘들다라는 곳이잖아요. 저는 몽골 그렇죠. 고비 사막을 가봤는데 네. 야, 저는 차 타고도 못 지나갈 것 같아요. 무연한 초원에 집 한 채도 없어요. 지옥같이 힘들고 예. 제자리 돌다가 죽는데. 제자리 돌아가다. 또 우리가 경비대까지 올 때 19시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집이 한 채도 없고 물 한 모금도 없어요. 무연한 초원이에요. 그래서 7월 말에 몽골 쪽으로 오면 얼어 죽는다. 맞아요. 얼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추워요?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 되면 밤 되면 바람이 모래바람이요. 난리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예지몽도 있었다. 뭐 사람 보면 얼굴을 보면 딱 하고 파악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는 최영애 씨를 지켜봤다는 분이 있습니다. 몽골에서부터.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8명 중에 한 명. 순실 씨. 순실 씨. 우리 순실 씨. 순실이 형. 예, 같이 왔어요? 예, 같이 왔습니다. 근데 만났을 때 참 신기한 게 우리 그 패거리가 있어요. 먼전 패거리 또 같이 온 패거리. 끼리끼리 막 그 서로 단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딱 몽골에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이 친구 내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서로 기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패거들은 순실이가 반장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용이가 반장해야 된다. 막 이렇게 됐어요. 야, 북한 기질이구나. 근데 결국은 내가 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있어. 언니가 줬다고? 영애 씨가 반장이 된 거예요. 근데 언니가 됐습니다. 신기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래서 반장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게 뭘로 느꼈냐면 그게 이 영애 씨 앞에 할복자리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계속 뭔가 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김에 사람들하고 잘 안 놀아요. 왜 그러냐면 여김에 물러났으니까 줬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폐 아이들이 끼리끼리 있을 때 보면 항상 울고 항상 속상해한 소리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런 서름의 이야기만 하는데 이 지금은 앞에 가면 아이들이 막 그냥 눈이 막 기름칠한 것처럼 반질반질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가 하게 봤더니 한 사람 앞에 딱 놓고 너는 한국에 가게 되면 완전히 인생 역전된다. 이런 소리를 또 해주고 낮에는 맨날 울던 아이가 막 활기가 넘쳐요. 그다음에 또 이쪽 아이 막 다 쓰러져간 아이 데려다가 너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딱 정통으로 그냥 일 시작하면 너는 아주 대부자 된다, 대부자 된다. 막 이런 얘기만 좋은 얘기만 계속 해줄까 애들이 막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항상 옆에는 탈북자들이 깨라면 그냥 동그랗게 앉아 있어요. 그냥 희망이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순실 형님이 몽골 수용소의 동기였던 거잖아요. 그렇지. 야, 그리고 여장부 스타일에 우리 순실 형님이 질 정도면은. 우리 둘이 딱 세워놓으면요. 예. 누가 센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가 셌어요. 맞아. 결국 내가 떨어져요. 촌스럽고. 안돼 보이시는데.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어쨌든 확실한 증인이시니까. 네. 정말 그렇게 용하게 잘 맞추셨어요? 제가 그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기가 있다는 것보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이기가 내가 진짜 신가물이 될 줄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을 보면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몽골에 있을 때도 그 군인들이 우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통역관이 따라다니거든요. 통역관이 따라다니니까 궁금한 거야. 사람들은 늘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군인 보면 너 간상이 좋으니까 하복 있으니까 너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번역을 좀 해주라고. 그때 번역관도 얘기해서 너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야. 그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가 거기 또 난민 수용소에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조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보고 간첩인지 아닌지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그 사이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온 거예요. 저분이 언제나 거짓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한테 저분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저런 거 좀 자세히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분이가 한 말마다 맞으니까 자기가 조사하는 것보다 맞으니까 아니 너 신기가 있는 거 아니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절대 신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무당이 아니에요. 전 몰라요. 그냥 내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직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영애 씨한테 우리가 하나같이 다 여자들이, 그것도 거진다 여자들이, 80% 여자들인데 여자들이 너무 미워했어요, 얘를. 왜 미워했냐면 그 통역관이 키가 엄청 커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데니안 씨보다 더 잘생겼어. 일중씨 막내 키가. 일중씨 키에 데니안 머리 올려놓으면 비슷해. 잘생겼어요. 근데 통역관이 어느 정도로 얘 옆에 붙어 있었냐면 통역을 해주느라고 계속 통역관이 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 여자아이들이 통역관하고 얘하고 좋아한다. 몽골 군대하고 뭐 좋아하냐 하면서 막 그랬는데 왜 거기 내 있었냐면 몽골 군인들이 우리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탈북자들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막대했어요. 그럴 때마다 얘가 안타까울 때마다 그 군인들한테 그 통역관한테 가서 아이들 괴롭히지 마라. 탈북자들한테 그러면 네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말하더라. 계속 통역을 해줬기 때문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저렇게 잘생긴 사람하고 저렇게 좋아한다고 우리가 막 그럴 정도로 예, 막 심술을 뿌릴 정도로 몽골에서 네, 그러면서 군인들이 우리한테 점점 잘해줬고 간식도 몰래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 뭐라고 했길래 그런 거예요? 뭐 너 말 타다가 말 떨어져 막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딱
간상을 봐.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그분이 얼굴 간사 봤을 때 크게 그게 사령부 쪽에서 크게 이렇게 뭐 올라가실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언제나 큰 별을 달 것이다. 너를 이렇게 통역관에서 여기서 안 하고 사령부 쪽에서 큰 거 가서 왕별을 단 사람 모실 것이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가 너무 좋으신 거였어, 그분이. 그래서 우리 이게 탈북자들한테도 잘해주고 저한테도 잘해주고 그럼. 우리가 자유로 막 하면서 그리고 그랬거든요. 예.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무속인이 되신 거예요? 제가 되기는 2015년도부터 되기가 시작했는데 그 전에 장사를 했는데 한국 와서 장사됐는데 장사도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빚도 지고 몸도 아프고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인생이 진짜 밑바닥까지 갔어요. 제가. 밑바닥까지 가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저녁마다 이게 방울 붙여지고 신복을 입고 막 올리뛰는 거라, 이게.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뭐지? 내가 이랬어. 근데 생각지 않던 수술까지 하고, 막 사람 너무 아프니까 한번 제가 점집을 잘 안 갔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점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을 받아야 된다고. 너는 신 받을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신을 받으면 잘 풀리겠습니까? 풀리는 게 문제죠. 신을 받는 게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잘 풀리니까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와. 진짜 잘 된 거.